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금진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복셀아트 툴인 매지카 복셀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지카 복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먼저 복셀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왼쪽은 픽셀아트, 오른쪽은 복셀아트입니다. 픽셀아트는 개별 픽셀을 조합하여 그림을 만드는 기법이고요. 복셀아트는 3차원 직육면체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모형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둘 다 제작이 간단하고 이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복셀아트는 픽셀아트와 달리 3차원 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깊이와 높이를 활용하여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셀 이미지들로 구현한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복셀아트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왼쪽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가운데 있는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은 다들 학창시절에 한 번씩 해보셨을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의 모든 조형물들을 정육면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죠. 길 건너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복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 우리에게 보다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복셀아트의 결과물들을 단순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른쪽에 로닌 트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제가 예전에 즐겁게 플레이했던 게임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복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그래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셀은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에도 종종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매지카 복셀에 대해 잠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매지카 복셀의 특징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료 소프트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셀아트 입문자들도 편하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지카 복셀은 다양한 도구와 브러쉬를 가지고 있는데요. 큐브를 배치하고 삭제하는 기본 도구 외에도 회전, 복사, 대칭 작업 등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색상 팔레트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매지카 복셀은 가볍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작동되어 하드웨어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지카 복셀은 패스트트레이싱 렌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실제 빛의 물리적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눈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지카 복셀은 F트레이시라는 분이 개발하는데요. 화면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매지카 복셀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매지카 복셀은 가벼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큰 부담 없이 빠르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매지카 복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델과 렌더링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모델링부터 먼저 말씀드린 다음 렌더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탭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제일 왼쪽은 팔레트 탭이 있고요. 그 옆에 브러쉬 탭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에딧 툴,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프로젝트 툴이 있습니다. 이 팔레트 툴을 먼저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 팔레트이고요. 팔레트를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오브젝트를 만드는 도중에 팔레트를 바꾸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작업한 그것들의 색깔이 뒤죽박죽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형을 막기 위해서 팔레트는 항상 시작할 때 먼저 설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조작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마우스로 뷰포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보시면은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 뷰포트를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은 원하는 이제 시점에서 원하는 위치에 물체를 갖다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브러쉬 탭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저희 복셀 같은 경우는 복셀 하나씩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면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박스 단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보시면은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레이즈는 지우는 것을 의미하고 페인트는 겉면에 색을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면 단위로 이 직육면체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 버튼 눌렀죠. 클릭을 하고 쭉 당기면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여기 직육면체가 하나 남아있죠. 정육면체가 나와있죠.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에 클릭을 하면 해당 면의 시점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 물체를 하나 그려놓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물체를 한번 그려놓고요. 이 면을 클릭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위로 바뀔 수 있고요. 이쪽에서 옆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계속 클릭해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축은 X축을 의미하고요. 초록색 축은 이제 Y축을 의미하고 파란색 축은 Z축을 의미합니다. 현재 화면 같은 경우에는 원근법이 적용된 퍼스펙티브 카메라 모드입니다. 이를 정투형법으로 비추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오르소 그래픽이라는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셀아트를 이제 하실 때는 오르소 그래픽 모드가 가장 편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물체를 보는 시점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어느 시점으로 지금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이상한 곳으로 가버렸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준을 삼는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물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기준을 삼는 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밑에 시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시점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구 한번 흔들어 보고요. 위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정한 곳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점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기준을 잡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셀 아트에 관해서 한번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실습으로 의자를 만들 예정이고요. 의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체를 만들 때 여기 브러쉬 박스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복셀 아트 같은 경우에는 복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찍어가는 것보다는 대칭을 잡고 한 번에 그리시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X와 Y축을 동시에 대칭을 해서 물체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만들 거니까 다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면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쭉 만들어 주고요. 면으로 이 다리를 이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등받이가 있어야겠죠?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경우엔 등받이가 한쪽 부분만 있기 때문에 대칭을 잠시 풀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대칭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쭉 당겨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의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체를 만들 때 저희가 클릭을 하나하나씩 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드래그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지우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복셀 같은 경우에는 복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쌓여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복셀이 어떤 몇 개가 쌓여가지고 뭐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모드를 키시면은 이렇게 복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곳을 보시면 40, 40, 4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X축으로 40개, Y축으로 40개, Z축으로 40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본인 60으로 늘리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60으로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 40, 40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엣지를 좀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싶으실 때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엣지 모드가 있습니다. 엣지 모드 키시면 이렇게 엣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표현해주고 싶으실 때는 저 마우스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같이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디트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테이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X로 이제 로테이트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90도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Y축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는 클릭해도 딱히 움직이진 않고요. Y축 대칭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Z축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그리고 상하 좌우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실 수도 있고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Z축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더 보시면은 크기를 키워주는 뭐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쉬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트 같은 것도 있고 그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로테이트를 잘못 사용하면은 물체가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물체 모양 기준과 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이렇게 소환할 수가 있고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콘, 뭐 이런 메이즈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복사라트를 만드는 이유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브랜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격자가 만들어지고요. 탭키를 누르시면은 전체 그 본인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에 여러 개의 이제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들어내면은 그 다른 물체에 대해서 탭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든 물체를 이렇게 새로 만든 물체거든요.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모델링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카 복셀은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위쪽의 윗부분을 조명을 통해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 윗부분 보시면은 앵글이 있죠. 요거를 이제 옆에 이 사이드바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조명의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를 조정하시면은 빛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뜨거운 약간 붉은 빛의 색상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시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제 선택해 주시면은 배경 색상을 이제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색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색깔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네,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퓨즈 모델이긴 한데 디퓨즈 부분이긴 한데 메탈로 이제 바꿔주신 다음에 메탈릭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금속으로 보일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로 하시게 되면은 트랜스퍼런트를 이제 조절을 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유리로 보이게 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름처럼 나타내는 이펙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모델인 디퓨저로 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그 작품을 이제 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하셔가지고 잘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메스카 복사의 튜토리얼이 끝났고요.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어항을 제가 옛날에 만들었었거든요. 이 어항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제 안에 이제 수초라든가 이런 모래, 농구 골대, 물고기들은 다 오브젝트로 하나하나 만들어준 뒤에 이 바깥의 부분을 다 이제 다른 복새들로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복새들을 글래스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오른쪽은 미니언즈와 그 한때 유행했던 다나카라는 캐릭터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지카 복셀에 대한 튜토리얼 모두 끝났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